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끝이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수사도 또 지지부진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진술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검찰이 반격을 받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팩트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돌연 쇄신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원제 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대의원 한 명이 일반 권리당원의 한 60명 내지 80명 정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대의원제를 아예 폐지하고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전당원 투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들, 권리당원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 우리가 흔히 개딸 이렇게 부르는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실질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 와중에 그 강성 개딸들과 절연을 선언해라. 제명인의 마을 그 이장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쇄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쇄신은 바로 대의원제 폐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철저하게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죠. 일종의 사조직처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뚜렷한 대표 주자가 없이, 물론 6월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맞수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 반열에서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재명 대표의 맞서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역할은 못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쇄신 논란이 민주당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와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이 자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에 대구 엑스코라는 곳에서 또 북콘서트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뉴스원 기자가 북콘서트 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총선 관련 인터뷰는 따로 하지 않겠다. 이게 좀 의미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만 관련 인터뷰를 따로 하지 않겠다는 건지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국 수호 세력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조국 총선 출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이죠. 이때도 전주 북콘서트가 있었는데 총선 출마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나올 생각이 없다면 왜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근데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서울 관악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 관악, 갑이나 을이나 여기야 어찌 보면 서울대 영향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 이해찬 전 대표가 거기서 내리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그런 지역이고 지금도 굉장히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악이라고 찍어서 이렇게 지역구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올 것 같으면 나온다고 하든가 지금 총선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나는 총선 출마 없다고 하든가 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내지는 따로 총선 관련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게 좀 애매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조국 사태라는 거 우리 잘 아시지만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것이었다 하는 건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조국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게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저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서울 관악에서 출마하면.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의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는 이 후폭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혼자 관악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조국을 공천했다는 그 여파로 수도권에 있는 아마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 적어도 수십 명이 떨어질 것이다. 그 여파로. 이렇게 되면 조국의 강, 조국의 늪, 여전히 지금 푹푹 빠지고 있는 조국 사태의 수렁에서 아직도 민주당이 좀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악몽과 같은 일이죠.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김남국 사태, 물론 김남국 사태는 조국 사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조국 사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희대의 위선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국을 감쌌던 조국 수호 세력. 그 다음에 거기에다 숟가락을 얹었던 당시 현직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도 되지 않는 일로 탄압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게 조국 사태고, 김남국 사태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국회 회의 중에도 했다.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본인이 뭐 코스프레, 가난 코스프레, 뭐 이걸 했다. 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 내지는 위선이라는 공격을 받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개딸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 등이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있다. 근데 이 감싸는 정도는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쌌던 때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조국 때가 훨씬 더 심했던 거죠. 그때는 집권당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뭐 감싸보니 그냥 SNS 방송 뭐 이런 데 나와서 뭐 아유 이렇게 뭐 여전히 그래도 검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조국 때는 권력을 가지고 탄압을 한 겁니다. 저는 차원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김남국 사태가 뭐 더 크다. 그래서 남국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적어도 저희 같은 그 분석가 입장에서 보면 김남국 사태는 조국 사태에 못 미친다. 이 시점에서. 그런데 만약에 조국 사태가 아니 김남국 사태가 검찰에서 수사 중에 더 큰 일이 터졌다.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선 자금이 여기 숨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국 사태를 능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 아직도 안 드러났습니다. 가능성 n분의 1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대선 자금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있습니다. 이쪽에 뭐 친국민의힘 분석가들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물고 가고 있죠. 물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5월 오늘이 29일인데 이 시점 현재 이걸 대선 자금이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라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다는 점. 또 하나는 바로 그 15억씩 손해보고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으로 15억을 손해보고 바꾼 그 시점이 작년 2월 대선을 1개월도 안 남겨놓은 상황이라는 점. 요 두 가지가 이제 대선 자금일지도 모른다 하는 근거이고, 뭐 대선 자금이 아니라는 근거, 뭐 그거는 특별히 근거는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자금을 관리할 정도로 중요 인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자금 부분은 앞으로 아마 수사 중에 어떻게 나올 가능성 뭐 없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대선 자금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만한 거는 없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게 드러날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죠. 자, 김남국 의원이 15일, 14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15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그 보좌진 한 명하고 같이 그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런데 24일 지난주죠. 24일 그 더 팩트라고 왜 그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진 촬영해서 보도하고 하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이 더 팩트가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집에서 기자들 표현으로 뻗치기, 그 김남국 의원의 자택 앞에서 언제 들어올까 기약 없는 그 대기를 하다가 사진을 하나 잡았습니다. 24일 오후에 그 뭐 국회 나올 때도 은색 점퍼 있었죠. 그걸 입고 검정밴을 타고 귀가하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 제가 더 팩트를 인용해서 이 썸네일에다가 보여드렸는데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26일 다음 날에는 지역 사무소에 출근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더 팩트 기자가 가서 자, 여기 김남국 의원 계시냐?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은 뭐 아무도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바깥에서 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면 24일에 귀가해서 뭐 사실 24일 귀가했는지도 모르죠. 뭐 그 전에 귀가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 전에 지역구에 있다 뭐 이런 민주당 사람들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지역구에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집거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24일 오후에 더 팩트에 포착이 됐고 26일에 지역사무소에 출근을 했다. 자, 김남국 의원이 뭐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뭐 또 뭐 그런 소문도 파다하지만 이 또한 누구도 그냥 본인의 주장 외에는 팩트로서 확인된 건 없다. 심지어는 뭐 폭탄 발언? 글쎄 누가 그러던가요? 그런 것도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다. 폭탄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뭐 누군가 반대 진영에서 할 수는 있을 때 그런 얘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럼 김남국 의원은 언제 일반 기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냐? 글쎄요. 아마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소환 뭐 어쩌고 하면 그때쯤 나타나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조국 사태에 이어서 남국 사태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뭐 대선 자금 연루, 내부자 정보, 뭐 물론 내부자 정보는 뭐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 쇄신한다고 뭐 조금 뭐 이제 중도 민주당 성향의 중도파 이런 데가 뭐 민주당에 좀 관심을 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조국 총선 출마론 김남국 사태 이런 것들이 확 휩쓸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쇄신을 덮친 조국 남국.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또 쌍국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쌍국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고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대로 본인의 거취를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김남국 의원은 김남국 의원대로 뭐 검찰이 좀 빨리 불러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영역으로 국면을 좀 바꿨으면 싶을 텐데 세상의 정치는 꼭 그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희망대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하고 소통을 좀 해가면서 자,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문제도 이걸 지금처럼 그냥 완전히 검찰에다 맡겨놓고 김남국 의원은 잠적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 과연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뭔가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오거나 뭐 요즘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들고 이제 국면을 좀 뉴스로 덮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쌍국 사태의 늪에서 민주당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당분간은 빠져나오기 어렵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